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급락했고 S&P 500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한 투매가 벌어졌고 반면 전통적인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08%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5% 급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88% 하락했고요. 특히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의 투매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반면에 부동산과 소형주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늘 오른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별로 좀 엇갈린 흐름이 펼쳐졌는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퍼지면서 주요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반면에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현상이 펼쳐졌고요.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잘 나가던 기술주가 간밤에는 부진했습니다. 얼핏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장 같은데요. 왜 이런 흐름을 보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문가들이 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이었다라고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외신들은 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기대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어제 빅테크 종목들, 특히 이제 최근 성악개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M7 종목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소형주 그리고 그간 이 증시 강세에서 소외됐던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S&P 500 지수 중에서 이제 M7 종목으로 불리는 7개 종목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493개 종목은 다소 소외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오르는데 다우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종종 펼쳐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대 흐름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오후 한때 S&P 500 지수 중에 415개 종목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좀 유명한 큰 종목들은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은 오히려 좀 나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은 기술주 각 주가 가격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에서는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이제 주식을 좀 매집을 했었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오늘 이제 좀 높은 가격에 기술주를 투매하려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오늘 테슬라가 8% 넘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까지 11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오늘 12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지만 테슬라가 당초 8월 8일로 예상을 했었던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가 10월로 연기된다라는 주요 외신의 보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출렁인 모습입니다. 이외에 엔비디아 주가도 오늘 5%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간밤 미국의 지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입맛에 맞는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정점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에 CPI가 전월 대비로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CPI 지표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이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특히 2020년 5월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봉쇄가 되었던 당시인데요. 이 락다운 이후에 처음으로 이 미국 경제에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는 소식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도 3%에 그치면서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 CPI를 집계할 때 식음료 그리고 에너지는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월가의 예상을 모두 하회를 했고 뿐만 아니라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또 주거비 가격도 좀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끈질기게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었던 6월 주거비 가격이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 CPI 보고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꺾인 점을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둔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론이 앞으로 더 힘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6월 CPI 지표를 기점으로 이제 금융시장은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점을 확신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패드워치의 이제 금리 선물 시장의 베팅에 따르면 9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9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25%를 넘었었거든요. 여기서 하루 만에 굉장히 이 금리 동결 확률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9월에는 연준이 무난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로 꼽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보다 미리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변수도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연준 위원들은 오늘 CPI 발표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공개 발언을 내놨는데요.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 혹은 두 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주에 또 등판한다라고 하는데요. 파월 의장은 다음 주에 워싱턴 경제클럽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와 대담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 이번 주 연설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비둘기파적이면서도 금리 인하 타이밍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물가 지표까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